얘기한 부분. 일단 여러 가지 달력 얘기 한번 더 살펴보기 전에 민주당의 반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이 보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에 저기 상추 없어? 그 임시정부였는데 이게 민주당이 보더라도 혹은 뭐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이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좀 이례적인 건 맞죠. 아주 약하게 해놓고 살아서. 전화배에 올렸으니까. 예. 그런데 전화배 올릴 때 대법관들 의견을 다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법원 재판 전체적인 그 일정을 놓고 보면 늦은 거죠. 2년 4개월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늦은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전화배 올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물론 이제 5년 단위 선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아직까지 안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내놓은 거에 대해서 법원이 반선적 고려에 의해서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다음 대선 전에 이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끝나야지만 유권자분들도 저런 행위 하신 분들 수저 하나 줘요 어머니. 그다음에 수저 하나 줘 수저.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저 하나 달라고. 그 기준을 아직까지 판단 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전 대선에서 있었던 것을 아니 미나리는 없어. 대법원의 자체 판단을 미나리. 하고 이번 대선 전에 끝내야 되겠다. 이것이 선거 기각인지 미나리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쑥갓. 빨리 진행되는 것만 쑥갓 쑥갓. 고놈에 없고 어디 보이던데. 없어. 이거 왜 이어와 있니? 나도. 판단할 일이지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 더군다나 전학은 원래 대법원의 판단 여기다 왜 놔요? 기름덩거리를. 그렇죠. 원칙이고 부호 재판이 원래는 예외인데 이것이 이제 워낙 그 사건이 많다 보니까 거꾸로 운영이 됐던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쑥갓도 모르고 미나리라더라. 칭찬을 받을 일이다. 물론 결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저 있나 볼까? 실제 이제 판사 출신인 전상범 변호사. 그거 갖고 먹으면 맛있어. 네. 여기 보면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당일 심리를 했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심리를 속행한다. 이 정도 속도 그리고 우리가 그 전원합의체 진 특성상 이게 진짜 대선 전에 선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연구관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연구관 보고서라는 것은 중점별로 1설, 2설, 3설 또는 판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대법관들이 그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서 이 사건 합의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은 이 쟁점별로 대법관들의 토론이 끝나면은 예. 충분히 판결 선고도 5월 10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전이요. 서두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법원의 기조는 어떤 거냐면 우선 1심에서 보면 11월 15일에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 접수된 게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같은 경우는 3월 26일에 판결 선고가 되고 3월 27일에 검사가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3월 28일에 상고심으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빨리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은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뭐 빠르게 한다면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이라면 뭐 대선이 5월 3일이니까. 6월이니까. 예. 6월 3일이니까 그 전쯤에 나올 늦어도 대선 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이제 재판장이나 협의를 해서 선고기를 잡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한 넉 달, 5달 걸릴 일을 뭐 글쎄요. 뭐 한 이번 주중 안에 다 빠르게 속도죠. 그러면 전더로는 대선 전 선거는 가능하다. 오. 네. 선고시 결과가 뭐 사실 시점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 네. 뭔가 그러면 이게 사실 1심과 항소심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중요한데 선고시 결과를 개인적 예단보다 대법원이 속도를 이렇게 내는 것과 선고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선고 결과를 지금 대법원이 어떤 가닥을 잡은 건 아닙니다. 연구관 보고서를 통해서 토론을 어머니 그 뼈 하나 물 좀 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빨 줘. 지난번에 이 사건 물 마시려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019년, 오이 2019도 오이 넣고. 사건에서 그때 굉장히 팽팽하게 파기환송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네가 국을 안 지웠지?
줬는데? 전원합의체로 줬어? 회부된 다음에 예. 판결 콩나물 선고가 줬는데? 한달 1일인가 걸렸는데 예. 콩나물 줘. 이번적으로 한달 1일 동안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그때가 7대 5였나 한 2명 정도 차이로 유무죄가 갈렸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렇다면 국회대법관 논란도 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아마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의 가닥을 잡아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아까 대선 전 선고가 그 대법관들끼리 그렇게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팽팽하더라도 모아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고는 바로 낼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겁니다. 소부라면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됩니다. 만장일치가 안 될 때 전원합의체를 가는 건데 전원합의체를 간다는 것 자체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예. 다수결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본인들의 대법관들의 생각만 정리가 된다면 예. 유죄든 무죄든 그러면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건 더 안 잘라도 되나 이거? 다 잘랐어. 아까 유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예. 지난 대선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하고 가자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선 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진욱 이동학 두 분의 반론을 듣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 아예 뭐 상고 부적중 무죄가 확정되면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건데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렇게 되면 파기 자판 뭐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장합니다. 파기 자판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기 환송까지 됐을 경우의 파장 혹은 헌법 84조 논란 이건 전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파기 자판보다는 만약에 이제 파기를 한다면요. 파기 환송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예. 그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고 어머니 기름장 좀 주세요.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헌법 아까 말씀하신 기름장 있어야지. 헌법에서는 상고 이유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굳이 언급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하급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에 이게- 따라서 이게- 논란이 이거만 있겠죠. 두 개 있고. 그렇다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이 적용이 되냐 안 어, 되냐 맛있는 거. 이 소추 그렇게 금지 잘라가지고. 조건이 적용이 되냐 음. 되지 않느냐 가지 그때가 있어, 더 같은 왜 이렇게 판단이 싸게 해, 이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해? 환송 부분이 좀더 어? 만약에 싸게 해? 아, 그럼 빨간 거 예. 먹어.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가지 잎사과 같은 거. 안 먹어, 안 먹어. 무서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없는 거네요. 뭐 법률적 영향은 머리 없을 것 빨간 같지만 거 그지? 국민들이 아, 그 생긴 거 이러한 같구나. 부분이 유죄가 됐다 또는 무죄가 됐다라는 부분을 알고서 어떤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유, 주시민 자, 먹자. 박영재 재판관 혹은 이번에 거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